양 지수는 살짝 낙폭을 줄이기는 하는데 안심할 수는 없겠죠. 오늘 장도 주제 잡고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이번 주는 좀 다를까요? 중심점 잡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 환자는 33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산 추세가 조금은 꺾였는데요. 이탈리아라든지 미국, 스페인 그리고 이런 유럽 국가들의 확산세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진 환자가 발생해도 의료적인 대응이 잘 안 돼서 사망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글로벌 증시의 급락세는 꾸준히 지속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 다우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7%나 급락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간 기준으로 가장 깊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코스닥이 11% 안팎의 급락세를 보여줬었고요. 또 이 미국 증시 쪽에서 약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증시 개장하기 전 즈음이었는데 미국 쪽 상원에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경기 부양책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증시 그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 선물 쪽의 약세 움직임이 또 하나 또 여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한 주 동안의 반등의 이 빌미를 보여줄 만한 그런 힌트는 없을지, 어떤 부분에 기대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직전 저점은 1430선 근처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좀 위태로웠다가 현재는 그래도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예상 밴드를 어떻게 좀 잡아봐야 될까요? 예, 아직까지도 하방 변동성이 없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1400포인트 정도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위쪽으로도 또 열려 있기 때문에 1900포인트 정도, 1400에서 1900 정도를 이번 주 이제 가능한 밴드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변수는 물론 이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우리 시장이 미국의 선물 시장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 선물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이 주요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위든 아래든 지금 시원스럽게 좀 열어놓으신 걸 보니 굉장히 좀 변동성이 역시나 이번 주에도 클 거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직전 저점 이탈 가능성도 역시나 좀 있고요. 그러면 이슈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외, 우리나라 밖에 해외 핵심 이슈는 어떤 것들 주목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첫 번째는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되겠죠. 네. 이제 미국 쪽에서 특히나 확산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코로나19의 이제 확진자 수 증가 추이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셧다운 이벤트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구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동성을 좀 키울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각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확정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서 지금 의회하고 오늘 이제 진행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결이 됐지만은 의회 쪽에 2조 달러 정책 자금 협상되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번 주에 이제 그 협상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또 FED에서 이제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또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문호신 장관이 FED가 4조 달러 유동성 공급토록 허용할 것, 이런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부분에 기대감도 있고요. 또 22에서 1000조 원 정도의 규모의 채권 추가 매입, 또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는 스타트가 돼야 되겠죠. 지금 다 예정은 돼 있는데 스타트가 된다는 뉴스가 좀 나와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와 관련된 부분도 미국에서의 이제 석유 감산, 이에 따라 가지고 또 오펙이 또 동조를 할 것인가, 오펙 사무총장하고 텍사스 철도위원회 위원하고 감산과 관련해 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좀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본 쪽의 도쿄올림픽이 연기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시장에 연기가 되게 된다면은 일본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시장에 또 약간 또 충격을 좀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대외 이슈가 많아서 그 가운데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미국 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이 경기부양책, 이 내용이 우리 증시 시작하기 전 즈음에 이 상원 쪽에서 부결이 일단은 됐고요.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의견이 계속해서 차이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고 잡음이 이어진다면 그것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 이제 시장에서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은 부양책이 나온다 하는데 자꾸 이게 지연이 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해하는 거고 오늘 이제 미국의 선물 시장이 사실 그 미국의 경기부양책 협상이 절차적인 부분들이 이제 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를 갔었고 또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거꾸로 놓고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시장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이제 오늘 부결된 부분은 완전히 부결된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협의 과정 중에서 절차상에서 이제 부결이 된 거기 때문에 의회 통과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돈을 얼마나 쓸지는 사실 그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돈을 어디에다 쓸지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조금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은 통과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통과가 되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하단을 잡을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유가가 크게 또 밀려 내려가면서 미증시에 한 차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개입 의지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전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이 오펙의 사무총장과 이 텍사스 쪽에 정부 인사가 통화를 할 거다. 여기에서 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지 보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가가 어느 정도로 움직이면 우리 증시가 조금 반응을 할지 그리고 유가 전망과 함께 좀 연결을 시켜주시죠. 예, 일단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보통 지난주에 트럼프가 적당한 때에 개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유가가 또 급등을 했었는데요. 요번에는 보면 이제 미국하고 오펙 간에 이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도 어제는 이제 유가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냐면은 미국하고 오펙하고 얘기를 해서 과연 이 합의가 이루어질까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신뢰가 상당히 좀 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이제 미국 쪽은 미국대로 굉장히 이제 유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뭐 증산을 하고 있었고 오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화가 단단히 좀 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과연 둘 사이에 합의가 가능할까 또 둘 사이에 합의만 가지고 러시아는 빼놓고 합의를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 같은 것들이 좀 시장에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실물 경기 부진으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합의가 되더라도 수요 감소 요인은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불안감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하고 오펙 간의 합의가 뭐 된다. 감산 합의가 됐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뭐 유가는 어쨌든 틀림없이 반등은 나올 거고 40불 위쪽으로만 올라가 준다면은 유가는 좀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좀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권은 한 40불 위쪽 정도에 안착을 할 때가 우리 시장에는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 줄 것이다. 이렇게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유가 바닥은 나왔다고 보시는 거죠? 아마 이제 예전의 경험으로 봤을 적에 25불 밑에까지 빠지게 되면은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사우디든 어디 다 적자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견디진 못할 거고요. 아마 30불에서 25불 제가 전망을 좀 해드렸었는데 그 사이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오랜 기간 뭐 횡보를 할 거고 네. 만약에 이번에 이제 합의가 된다면은 급등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30원이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외환 시장에서는 1,277원, 그리고 여객 쪽에서는 한 1,28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앞서 지난 금요일에 이 통화 수합 효과를 톡톡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또 급등으로 돌아서서 이것이 하루짜리 효과에 불과한가, 일일 천하였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이번에 오늘 환율이 오르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행정부에서 내놓은 그 의회 표결이 지금 난항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서 오늘 또 올라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의회에서 표결이 이제 진행이 되고 만약에 정책 자금이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환율은 또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뭐 간다 할지라도 크게까지 가진 못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달러 인덱스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좀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제일 이제 관건은 미국 쪽에서의 이런 이제 유동성 정책이 확정이 되는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대내 이슈,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판단하세요? 예, 대내 이슈는 이제 원달러 환율 방향성이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일 중요한 신호로 지금 관찰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지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제 그 50조 지난주에 5조 원인가요? 그렇게 지금 그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 대책이 발표가 됐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채권시장 안정 펀드, 금융시장 쪽으로 이번 주에는 대책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채권시장 안정 펀드가 최소 10조 원, 그리고 채권담보증권에 6조 7천억 원, 그리고 증권시장,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 안정 펀드가 10조 원 정도 이렇게 좀 대책이 발표가 될 예정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슈별로 봤다면은 이제 경제 지표도 좀 나올 것 같고요. 주요 일정들도 살펴주세요. 예. 23일 오늘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3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증가율 또 수입 증가율 요게 발표가 됩니다. 2월 달에는 그나마 좀 선방을 했는데 3월 달이 어떨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일 24일 날은 미국 쪽에서 마켓 제조업 PMI하고 서비스업 PMI, 또 유럽 쪽도 똑같이 제조업 PMI하고 서비스업 PMI 속보치가 내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 간에 발표되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이런 쪽에 지금 이 경제 지표를 좀 잘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3월 25일 날은 미국의 이제 2월 내구재 주문하고 또 한 가지 요즘 이제 항공업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3월 25일 날 미국의 2월 항공기계와 자본재 수주 요게 이제 전달 대비한 그런 부분들이 성장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3월 26일 날은 ECB 경제 전망 발표가 있고요. 3월 27일 날은 국내 3월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미국의 금리 정책 결정짓는 이제 주요 요인이죠. PC 근원 디플레이터인데 사실 요번에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근원 디플레이터가 그렇게 중요성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재정 그 유동성 정책이 이제 확정이 되는 정부 2차 비상경제회의가 아직까지 일정은 좀 미정이지만 이번 주 내로 열릴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개장할 즈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 3월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수출이 증가를 해서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307억 달러,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코로나19를 누른 힘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면 좀 생각보다 경기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제가 제일 주목해서 보는 건 반도체 쪽이죠. 네.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 좀 선방을 해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그동안에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 효과들이 좀 있으면서 3월 달에 좀 선방을 해준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1분기는 반도체 쪽만 본다면은 1분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2분기가 어쩌면 더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3월 달에 생각보다 이렇게 선방에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1분기 실적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들 실적이 괜찮을 수가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지금 낙폭을 좀 만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들어 증시에서 상당히 좀 주목받는 부분이 와, 개인들이 정말 이렇게 돈이 많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낙폭을 줄여가고 수급 주체별로 봤을 때도 개인 쪽의 자금이 꾸준히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뭐 싸다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당의 이제 그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고요, 올해. 그리고 이제 회색은 코스피 지수인데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면 우리나라가 올해 영업이익이 80조 원대일 때에 그 지수 수준을 가리키고 있어요, 코스피는. 근데 실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60조 대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격차가 지금 거의 뭐 절반까지 지금 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물론 이제 코로나19 불안감 때문에 하향 조정될 거는 다들 전망을 합니다만 그래도 반토막까지는 아니거든요. 특히 올해 이번 그 3월 데이터, 2월 데이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반도체 쪽이 아직까지 견조하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반토막까지 예상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은 분명히 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분명히 시장 반등은 나오는데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제 글로벌 셧다운 이벤트 지금 이제 계속해가지고 뉴욕도 셧다운이 됐고 영국도 그렇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는 6개 이상의 주가 지금 뭐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비즈니스가 지금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피크를 지나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가 피크를 또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특히 유럽 쪽에서는 지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이제 확진자 수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피크를 안 지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셧다운을 한 부분들이 있고 이동 제한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뭐 4월 정도가 되면서 좀 피크를 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피크가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동성 정책이 효과가 왜 이렇게 없느냐 이러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유동성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이 패닉에서 살짝 좀 벗어나면서 이제는 좀 서바이벌로 진행이 된다. 이제는 좀 살아남자, 버티자 하는 쪽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리세션 공포를 지금 소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시장을 리커버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때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겠죠. 자라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굉장히 싸고 투매는 분명히 좀 실익이 없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매는 자제하셔야 되겠고요. 시장은 언젠지 그 확실하게 뭐 기간,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국면 전환을 노릴 만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조금은 좀 견디자, 그 자제를 하면서 견디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렇다고 매수 구간도 아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뭐 이제 현금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네. 매수도 이제 분할 매수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신호를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